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46강 할 거죠. 국토부 거는요 거의 끝났고요. 이제 환경부 걸로 넘어가고 있죠. 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은요 국가기본법에 들어가죠. 그런 말을 하죠. 국토기본법하고 뭐가 다르냐 라고 하는데, 자, 국토기본법도요 다 국가기본법 안에 들어가죠. 뭐 헌법 이런 것도 다 국가기본법 안에 들어가죠. 국가기본법은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본법, 국민한테 필요한 기본법이 큰 줄거리 안에 우리가 환경정책 기본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가 하는 일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 하는 것은요 국가기본법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지하고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 해가지고 국가기본법, 우리가 국토기본법, 그죠?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안에 실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고요. 또 자연환경보존법도 환경정책기본법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환경부가 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범위죠. 실제 이제 이런 걸 보면 와, 환경부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하나 이제 분야를 이렇게 쪼개서 해보면, 환경부는 말 그대로 산, 강, 하천, 뭐 바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국토, 까지 전반적인 것까지 다 아우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국토가 사실 굉장히 도시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1945년 우리가 6.25를 겪고 난 다음에 도시라는 주택에서부터 우리는 사실 강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다 폐허된 상태에서 우리가 주택을 다시 짓다 보니까 주택 법이 제일 먼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살다가 보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로가 또 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또 환경이 좀 생기고, 뭐 이래서 어떤 국이었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하나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환경 어떤 부의 위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물론 건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토부가 더 힘이 커졌으면 하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환경의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실제로 저도 굉장히 이런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도 어떤 부분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실수를 했는데요. 1945년에는 해방됐고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건 활동으로 주택의 어떤 재건이 생겼죠. 자,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 기본법을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사실 저도 이 부분들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만 저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가시고 저것도 몰라 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제 분야가 전혀 아닌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 해서 보면요, 일단 목적, 이념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적 지위는요, 우선 국가기본법에 항상 들어가고 환경종합계획이라는 거
그 다음에 20년 단위마다 하고 5년마다 우리가 단위 바꾼다는 거. 그 타당성으로서 이렇게 재정비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은 국가환경 이렇게 종합계획이 있고요. 환경보전, 중기 뭐 이렇게 종합계획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즉 말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있는데, 자, 유형 우리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평가법에 유형 나오는데 이게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죠. 그죠?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있고요. 환경영향평가가 있고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냥 환경영향평가로 하나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옛날에 공부했을 때가 하고 지금도 하고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도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막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법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소규모 영향평가, 그 다음에 약식도 전략 영향평가가 있죠. 약식 전략. 그래서 어떤 차이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면은 유형별로 평가의 어떤 특징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영향평가의 어떤 평가 기준, 아까처럼 평가법의 유형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평가 기준을 보면요. 어떨 때 하느냐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를 어떨 때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했을 때 기준을 보면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기준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생태자연도를 우리가 마련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용이나 우리가 할 때 국가 어떤 생태자연도를 정할 때 이거 사실 하죠. 그죠? 자연환경보존법을 가지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백두대간 이야기했죠. 백두대간에 우리가 백두대간과 9개 정맥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산림청의 백두대간하고 9개 정맥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생태자연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 생태자연도가 그 백두대간과 9개 정맥에 따라서 생태자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이렇게 생태자연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존법, 물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오염 총량 기준을 할 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솔직히 저는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회사에서는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뭐 환경과 출신들이 해서 뭐 한 번씩 적용 부분은 물어오지만 전체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략 이렇게 돼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 정도는 우리가 기술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시는 것이 나중에 훨씬 편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준 했고요. 유형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환경보존법은 나중에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 갔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환경영향평가 중에 우리가 유형들 중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잘 이거는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어떤 계획이나 이렇게 할 때 이거 하기 때문에 큰 단위일 때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대할 일은 없고 학교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별로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아시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략 환경 평가 여기에 보면 계획 구분해 놓고 정책 계획과 개발 기본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성격 나와 있죠?
국토개발 그리고 보전 기본 방향이라든지 지침의 계획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들어가 보면 지침 계획 이래 가지고 나오죠.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뭐 어떤 지침의 계획이라든지 지침의 방향 정도가 설정이 돼 있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책 계획 중에서 우리가 사실 평가 대상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단지 계획이라든지 뭐 어떤 시의 어떤 개발 계획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정책 계획을 미리 해놓죠. 그죠? 그래서 개발 및 건설 계획, 그 다음에 이용과 그 다음에 어떤 설치 계획. 그래서 설치라는 것은 어떤 만약에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모르는데 사실 이렇게 경남 지방이라든지 경북 쪽은 알아요. 산업단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어떤 영향평가를 이미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단지 어떤 입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략 영향평가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정책계획, 그래서 이용 및 설치라든지 개발 및 건설 계획을 산업단지 부지, 그 다음에 무슨 부지 해서 택지개발 부지 해서 그 단지도 무슨 공업단지, 무슨 뭐 그거 단지 이러잖아요. 전자 무슨 단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관광단지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개발 기본 계획할 때도 사실 우리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국토의 큰 타이틀을 정할 때 전략 영향 평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면 뒤에 그 평가 방법은 나오죠. 스크리닝, 티어링, 스코핑. 자, 근데 티어링은 잘 쓰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는 이걸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떤 거다라고 저도 차이점을 그렇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좀 읽어봐도 물론 차이점은 있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잘 못 쓰는 건지 그때도 나와 있긴 있지만 저도 그것의 어떤 명확한 어떤 개념은 사실 잘 잡지는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평가 항목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한다 뭐 많이 이야기는 하거든요. 저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심의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저희들은 더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큰 규모일 때 하는데 그 중에 크게 우리가 좀 작게 본다면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 평가라든지 뭐 이럴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기질 평가 이런 것이 하는 게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연 환경, 생태, 수환경, 토지 환경, 생활 환경, 사회 경제 뭐 이래가지고 쭉 구분이 됩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도 우리가 도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실제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할 때 대기 환경까지도 사실은 다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진짜 환경영향평가로의 개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어떤 규모의 뭐 하는 것은 터널 이런 거는 진짜 환경영향평가를 하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정말해서 주로 어떨 때 하는 거죠?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의 작은 어떤 규모일 때는 환경에 그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소규모 어떤 영향평가로 서류를 넣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이렇게 그 대기 부분만 빠지는 것은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는 어떤 개념일 때 그럴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어찌 보면 좀 간소화됐어요. 옛날에는 실제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걸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서 조금 작은 규모는 크게 뭐 진짜 우리가 버스 터미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대기오염도 생기겠지만 어떤 크다란 어떤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터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구분을 줬다는 거죠. 옛날에는 터미널을 하더라도 환경영향 평가를 했거든요. 제가 도시계획 있을 때 그때 우리 교수님이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뭐 연구원으로서 막 조사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것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리닝, 티어링, 스코핑 제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잘 안 나오는 추세고, 그리고 스크리닝, 티어링, 스코핑 제도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구분은 해놨지만 목적하고 성격하고 그 다음에 유형 이런 것을 제가 구분을 하고 차이점은 내가 내놨긴 내놨습니다. 그리고 해놨지만 솔직히 어떨 때 이게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솔직히 명확히 잘 모르겠고, 이것들 또 설명을 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길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략활용 평가와 환경영향 평가 평가서에 관한 내용, 아까 이야기했죠. 전략환경영향 평가의 개념은요, 국가 정책에 관한 계획일 때 우리가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쓴다고 그랬어요.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정책계획과 그 다음에 개발기본계획, 국가 정책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쓰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 어떤 실행을 할 때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서 내용이 우리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자연환경보존법 가지고, 그것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들어가는데 자연환경보존법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